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이 전셋값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 부동산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 가장 항상 핵심이 되는 곳은 서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서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것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억눌린 전셋값이 상승한다, 매매로 선회가 되지 않을까 관측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임대차법이 오는 7월, 8월 달에 만기이기 때문에 4년치 전셋값이 한 번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2020년 8월 달에 처음 만들어졌었죠. 그때 정말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 전세 대란이 또 발생하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서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계약갱신을 쓸 수가 있었고요. 그 계약갱신 써서 마무리되는 게 이번 연도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5%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서 5%인 5천만 원 정도밖에 더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니까 역전세가 많이 발생해서 가격이 떨어졌으면 모를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으면 워낙에 공급이 많았으니까 이런 전세 가격 하락이 어디나 당연하게 되었는데, 사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떨어지기도 했었지만은 금세 회복을 했었고, 작년 5월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전국에 있어서 좀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구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통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대구는 2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세도 양극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양극화라는 게 좋은 지역이 더 올라가고 안 좋은 지역은 계속 하락하고 이런 양극단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울 수도권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광역시들은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이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서울은 최근에도 0.07%가 올라서 4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요, 대구의 전셋값은 마이너스 0.12%를 기록하여서 평균치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2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려면은 지난 과거에 이제 주요 아파트들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거를 한번 주목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입지와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아파트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버머 힐스테이트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84 타입 기준으로 우리 대구에서는 현재 가장 대장급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얘의 흐름이 참 중요하게 될 건데,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22일이거든요.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낮은 가격 순으로 봤었을 때 한 7억 정도 선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실거래가까지 받쳐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이제 한 7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6억대 중반 수준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에 거래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흐름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2022년도 하반기가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가 피크였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직 하락했는 경향들이 어떤 아파트에 있었는지 이제 나타났었거든요. 딱 그때쯤 시기를 돌이켜보면은 입주장 아파트가 이제 나타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버머 힐스테이트도요, 22년도 하반기까지는 이제 가격을 좀 잘 받아오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초반기에는 정말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4억 4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7억이라는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참 반절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금세 회복을 했어요. 23년 3월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23년 9월에는 7억 5천이라고 하는 또 가장 높은 값을 찍었다 보니까 이때쯤 매매 가격도 15억대로 훌쩍 넘겨서 찍었었고, 전세 가격도 뒷받침돼서 이렇게 받아 나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6억 중반에서 7억 정도 사이 수준이고, 이런 거에 영향에 있어서는 뭐 작년에 조금 뜨거웠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여전히 입주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입주장이라면 사실 입주장 아파트만 좀 흔들리고 나면 그만이겠지만은 그게 대구 전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구축이든 준신축이든 중구축이든 뭐 신축이든 다 빠짐없이 가격대들이 너무 낮아진 거죠. 그렇게 치면 수성구는 정말 가격을 빨리 치고 올리기도 했다. 역시 좋은 아파트는 이런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 이 범어W의 입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 입주장도 꽤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 범어W가 지금 한 4억 정도에서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이슈가 되었던 거는 3억짜리 전세도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건 단기 임대였던 것 같아요.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을 아까 봤던 뭐 범어 힐스테이트라든지 범사 그리고 만삼 지역까지 좀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쪽으로는 범삼이라든지 황금동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향이 뭐 아주 없었다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생각보다 크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고점 대비 한 5천 정도 내외에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들이 조금은 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봤었을 때는 이제는 정말 특히 수성구 핵심지라고 했었을 때 이 전세 가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도래하게 되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부터는 좀 흔들릴 만한 여지가 적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여건들이 좀 완성되고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아마 그래도 아직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전세 안정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미분양과 입주장은 좀 다르게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비춰집니다. 이런 입주장 아파트 중에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한 21년도 전까지 분양을 했고, 선분양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분양 성적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실거주였겠지만 사실 투자 심리도 꽤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주장에 사실 이렇게 매물 나오는 것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내가 직접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월세 매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대구 전역에 있어서 이런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더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양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월세 매물로 나올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분양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상황까지 나왔죠. 경매, 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로 인해서 역전세 문제가 앞으로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특히 수성구 중심가에는 이런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거의 없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가 확실히 좀 안정되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 중심가라 했을 때는 이제 만촌역 주변에 뭐 힐스테이트 아니면 뭐 태왕, 만촌 태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 전세값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미 범어W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이제 두 아파트는 학교 배정이 조금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영향력을 좀 더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흐름을 살필 때는 항상 좋은 곳이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는가 요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비수송구에서도 핵심지라고 하는 곳들이 있죠. 뭐 흔히 죽전역, 두류역, 청라운동역 이런 곳이 대표적이게 될 거고요. 청라운동역을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비수송구에도 아직 너무나도 많은 입주장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청라운동역만큼은 청라이스자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거의 마무리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들의 가격 변화도 참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세 가격이 저층부가 3억 5천부터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 입주장대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래서 23년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했고 그럼 전세 세팅을 뭐 22년도 하반기 뭐 그쯤부터 되었었는데 입주장에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의 가격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층이 뭐 2억 중후반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받으면 3억 초반 정도였는데 이게 뭐 이미 한번 잡혔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거래가 많이 없긴 하지만은 점점 이게 가격대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세를 맞추신 분들은 오히려 좀 전략적이죠. 입주장 때는 너무 흔들리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새로 놓는 식으로 차라리 부족한 투자금을 좀 회수하는 느낌으로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입주장이 마무리되었을 때 공급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었을 때는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는 그냥 입주장만 끝나면 주변 공급과 상관없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조금 애매한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주변 입주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공급이 없는 지역들 중심으로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수성구라든지 아니면 비수성구에서 핵심 지역 이런데 전세 들어가신 분들 많다 그렇죠. 혹은 내가 타이밍을 노려서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입주장에 싸게 들어가신 분들이라거나 공급이 마무리된 곳들 주변으로 뭐 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계약갱신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5%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년 뒤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도의 작년 기준으로 입주장이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25년도 정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변수는 항상 있죠. 실거주를 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든지 혹은 이런 입주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거래가 많이 있진 않겠지만은 올라간 가격대에서 거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4년 뒤 앞으로 2년 뒤에 흐름들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좀 생각하고 있다가 뭐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장을 생각해 보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에서 점점 밀려나서 외곽지로 가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워낙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갭 투자가 좀 활발해질 여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뭐 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붙었었을 때 이제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까 봤던 뭐 버머 힐스테이트부터 뭐 청라이스 자이 혹은 다른 신축가 아파트들의 지금 전세 가격은 대략 매매가 대비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50% 수준이 뭐 당장 갭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거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이런 갭 투자가 활발해질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50%의 전세가가 한 70%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점점 60%, 70% 이렇게 가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야, 이런 갭 투자들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게 또 활발하게 되면은 매매가 상승까지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런 거래량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야, 이런 흐름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뭐 전국적으로 이런 전셋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하락했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까, 사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었고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